자, 그리고 이거 현 중2 이후의 얘기입니다. 자, 현재 중2가 고1이 된 건 2025년, 2026년은 고2, 2027년은 고3, 2028년이 되면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입시는 2028학년 입시는 현재 중2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 학번이에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028, 2028학년 대입제도 개편안 그러면 현재 중2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입시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올 2월 28일 날 열린 게 4차고요.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여기까지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내부적으로 입시제도를 디테일을 만들고요. 상반기 중에 발표를 하고 그 안을 갖고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2월에 확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년 2월까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누가? 현재 중2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자, 근데 1차 포럼에서 성균관대학교 입학처장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현재 학생부 위주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10% 이상 실시하라고 압박했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교 학점제 전형과 전면으로 배치돼서 향후 지속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내신을 숫자로 비교할 때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대입 반영 금지되는 게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 사항이 많아져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대학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그래서 대입 반영 금지 사항들을 다 원상태로 되돌려 놔달라. 대학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아이들을 뽑을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아까 자기소개서 폐지한다 그랬잖아요. 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 아이들이 자신이 왜 그런 활동, 학교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학생들의 목소리로 설명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다시 부활시켜 달라. 아직 올해 처음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는데 올해부터 대학들이 올해 지금 이렇게 변하면 대학에서 아이들 뽑기 어려우니까 좀 제대로 좀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고교 학점제가 적용된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선택 과목을 들을 텐데 그런 선택 과목의 어떤 다양성을 수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수능의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요건 2차 대입 개편 전문가 포럼이에요. 이번에는 중앙대학교의 입학처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수능 전형으로 입학한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비율이랍니다. 자,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 대부분 다 나가고요. 그 다음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을 합격한 애들이 우리 학교 오래 머물러 있어요. 자,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 이만큼 다 나가버리면 결국 이 아이들도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보다 훨씬 도움이 되는 전형이다. 그러면 수능으로 들어온 애들이 똑똑하냐? 막상 그 아이들의 대학의 평점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평점이 훨씬 높고 그 다음이 교과 전형, 논술 전형이고 수능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 성적이 제일 안 좋다. 자, 의외죠. 그런데 요런 어떤 전형별,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형별 대학의 학점의 수준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은 거의 유사한 비율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중대 것만 보여드렸는데 원광대, 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숭실대에서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수능 전형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낮아요. 의외로.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가 장학금 수혜율인데요. 결국 금수저를 물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면 장학금의 어떤 혜택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 수시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어떤 뭐랄까요? 어 어떤 빈부의 격차 혹은 부모님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것들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운 전형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계신 어떤 그런 발표 내용이었고요. 따라서 고등학교의 어떤 교육 내용이 고교학점제 형태로 바뀐다면 입시의 모습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입시가 결국 우리의 어떤 미래에 요구하는 인재상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면 기계로 찍어내는 공산품과 같은 인재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수제 명품과 같은 인재를 원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그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이슈 때문에 입시 제도에서는 엄청난 후퇴를 했거든요. 그때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수능 40% 이상 강제로 하게 됐고 앞서 보신 것처럼 학생부 기재 사항 중에 많이 그 평가하지 않는 게 늘어난 것도 그 당시에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대입은 살아 숨쉬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의한 의도적인 개편이 대입의 어떤 예측 가능성 혹은 대입 전형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번 대입 개편은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아니라 교육적인 판단이 바탕으로 이루어진 그런 어떤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숭실대학교 입학처장은 요런 내용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교육부, 교육청 관계자, 대학 교수들 등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과연 고교학점제와 관련돼서 수능 변화가 필요하냐? 필요하다 47, 매우 필요하다 38. 그래서 거의 86% 이상이 수능의 변화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자, 고정된 한 시점의 평가로 성장 과정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찍어서 맞아도 그냥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다음에 개인별 교과 설계에 대한 자기주도성과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입시 전형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맥락에서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수능이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 또는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그런 수능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발표를 하셨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고교학점제 또는 2022 개정교육과정과 가장 적합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학의 자율권을 좀 확대해 줘서 앞서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이 그 입학처에 얘기했던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학이 공정성에 대해서 책임질 테니 충분한 평가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보내줘라.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뽑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요런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보다 조금 교육정책의 위쪽에 있는 게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예요. 그래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지금 보고 계시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의 방향성을 정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에 위원장이 이배용 위원장인데 요 분이신데요. 이분이 2월 달 초에 어떤 언론사 인터뷰에서 자, 창의 인재 육성에는 서논술형 수능이 적합하다는 얘기를 꺼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서 그 맨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 문제 해결 능력, 즉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바뀌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교육의 큰 방향성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아니라 전 세계 교육 방향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딸딸딸딸딸 외우는 수업 혹은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즉
문제 해결의 경험을 많이 하는 수업으로 수업 형태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런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고민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학교 수업에서 토론하고 참여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을 받다가 수능 시험에서 객관식 찍기 문제가 나오면 이건 배움과 평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수업에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뭔가 고민하는 내용이 있다면 평가도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본 뭐 제한된 어떤 자료를 활용해서 그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술형 수능, 논술형 문제가 나오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그런 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그게 세계적 추세고 그래야만 학교 수업이 바뀔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인터뷰에서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장이 조희연 교육감이잖아요. 이 조희연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소속 위원이에요. 자, 이분이 올 2월 달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런 얘기 함과 결을 같이 해서 자, 앞으로 서술형, 논술형 수능이 확대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박사 연구자들과 고등학생이 함께 만나서 어떤 지정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수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할 거다. 그래서 2023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학교 신청해라.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큰 방향성에서 수능이 좀 많이 바뀌나? 누구부터요? 현재 중2 아이들 이하부터. 자, 요런 생각보다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요. 자, 요건 그냥 저의 예측입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내신이 절대평가가 돼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 갖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어떤 문제를 직접 해결한 경험을 했는지 학생부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대학은 면접으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수능에 대한 두 가지 논의는 하나는 수능원, 그러니까 하나는 논술형 수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최저 학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자.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필수 과목을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하고 절대평가해서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평가하는 수능을 보고 2차 수능으로 내가 관심 있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그 선택 과목은 논술형으로 수능을 보자.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또 하나. 지금 수시와 정시가 9월달 12월로 구분돼 있잖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3학년 2학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런 이슈 때문에 2028학년들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해서 수능이 다 끝난 다음에 원서를 냅시다. 이런 이슈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자, 수능 다 반영하고요. 절대평가된 내신 반영하고요. 학생부 확인해서 면접 봐서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 하겠죠. 왜요? 내가 볼 수 있는 거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도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종은 수능 최저 있고요. 내신도 확인하고 학생부 평가해서 면접 봐서 뽑잖아요. 그러니까 위쪽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내가 볼 수 있는 걸 다 보려 할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있는 굉장히 독특한 주장이 있죠. 입시에서. 패자부활전.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좀 삐끗 잘못했더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을 때 나도 서울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고 뭔가 수능 점수만 갖고 아이들을 뽑는 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자, 거기에 또 일부 대학에서는 뭐 이 중에 뭐 골라 뽑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 지방대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할 게 걱정되는 학교에서는 야, 뭐 이런 거 본다면 애들 아무도 지원 안 할 거 아니야. 야, 그냥 성적표만 갖다는 내가 다 뽑아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학교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 전형에서 선발할 때 평가하는 요소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질 거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좋은 학교로 가면 갈수록 모든 걸 다 보는 전형으로 바뀌어갈 거다.